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와, 정말 하반기로 갈수록 낙관론보다는 의구심이 많아지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지금 들어서면서 양시장이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테마주는 어젠 좋았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진단키트,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기분 전환도 필요하지만 진단이 더욱더 필요하다, 점검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과 함께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은 02-6958-9082번, 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도 꿀꿀할 때는요, 이분과 함께 또 명확한 시장을 좀 파헤쳐 보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딜사이트 SF 유경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정말 블랙 먼데이가 왔는데 이제 또 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근히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많아지는 거죠. 블랙 먼데이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또 한 번 느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여름도 항상 그렇지만 항상 매년이 역대급 더위라고 하는데 계속 더운 게 또 오잖아요. 올해가 또 역대급 더위다.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말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블랙 먼데이, 블랙 웬즈데이 이런 게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어디가 저점인지를 우리가 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본능은 좀 있지만 저점에 대해서 정확한 저점을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 우리가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이번 주는 좀 추스르는 주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키에는, 그 중심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발표, 바로 이제 오늘 밤부터 나올 텐데, 저는 시장이 최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올해 1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사기 좋은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낙관론을 펼치면서 이때가 여러분들 세일하는 기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너튜브에도 무지개님, 그리고 남영준님, 짱은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딜사이트 경제TV 여러분들 너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시장 질문, 종목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은 몇 점 만점에 별 몇 개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시장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 그래도 한 4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별 몇 개 오늘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 2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해놓고 별 2개를 외쳐주시는 이유는 어디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일본장도 지금 지진오네 뭐네 그러고 있는데도 도 가고. 그쵸, 2% 이상 급등하고 있고, 네. 지금 중국도 방금 봤는데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왜 이러냐. 우리나라 장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오늘은 별 2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매콤하게 좀 한 줄 평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오늘은 저는 이열치열 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매콤합니다. 네. 이열치열. 더울 땐 또 즐겨야 되는데 뜨거운 걸. 나만의 이열치열 여러분들 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즐기시는지 너튜브에 남겨주세요. 재밌는 댓글 저희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에도 고민들 하나하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무실이어가지고 네, 좀 네. 작게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작게 사무실이어가지고. 말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 ASMR로 소근소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제가 NC소프트 갖고 있고요. 네, 81만 7천 원에 네. 1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주를 들고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NC소프트를 매수해야겠다 했던 마음을 먹었던 이유 특별히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게 거의 바야흐로 팬데믹 때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제가 리니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리니지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해서 하반기에 샀어요. 근데 네. 그리고 104만 원을 갔어요. 그래서 네.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2의 보너스가 들어올 기대로 안 팔았거든요. 오,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18만 원이 됐어요. 야, 이거는 정말 이런 히스토리는 또 눈물, 그쵸. 이게 우리가 또 뭐 술 한잔 하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평단가가 네. 지금 어마어마한데 알겠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은 또 우리 네.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시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네. 들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야기 이게, 싹 들어봤을 때? 아쉬운 거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못 팔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보다 더 아쉬웠던 거는 이제 NC 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이제 하지 않으시는데 주식을 샀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리니지를 좀만 더 했어도 그렇죠. 결국 그런 제가요. 것들이 이제 매출이 될 수 있거든요. 결제를 네. 좀 더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네네. 우리가 리니지를 당장 지금이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이건 지금 전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전략을 좀 잡아주세요. 지금 굉장히 평단가가 높아서 고민 정말 그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것과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중에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는 비중이 10% 정도 갖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NC소프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8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뭐 실적도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 3분의 1 처방이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어떠냐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1.4%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하락전환 됐는데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이 나오고 있고 버텨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현재 지금 상황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이거 도대체 언제 가는 거냐 거의 뭐 잊어버리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매도하고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는 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그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주가가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른 게임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크래프톤이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서는 제일 주가 흐름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이 회사도 한때 잘 나갔을 때 58만 원까지 갔다가 작년에 14만 원까지 가서 한 4분의 1 토막 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한 100% 정도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실적도 잘 나온다, 조만간 있을 게임쇼도 나간다 그러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잘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뭐 실적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 그 유저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NC소프트 리니지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게임들.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니까 하루 종일 붙잡지 않아도 잠깐 하고 그냥 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리니지 같은 이런 RPG 게임의 경우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또 그만큼 재미를 느끼는 거라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NC소프트도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우리 게임 유저들이 인식이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이제 당겨져 오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고 물타기하기도 좋고 다 좋아요. 회사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이 회사가 그래도 가닥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진 않을 테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한 2년 이상 보유하실 자신이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난 1년도 못 기다리겠고 이미 지금 3년 가져왔는데 4년 가져왔는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비중이 10%시니까 저는 과감한 손절도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 가능하시면은 보유하셨다가 한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쯤에서 정리하시는 전략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오래 가져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은 저는 좀 강한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바로 움직일 만한 재료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이거 급하게 지금 당장 결정하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망할 회사 이런 건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장투로 가느냐 손절하느냐 조금 어느 쪽에 마음 가세요? 사실,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쵸. 살려고 너무 있거든요. 당연하죠. 오래 갖고 근데 있었잖아요. 크래프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 이제 손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더 좀 산 다음에 50만 원까지 가려면 네. 이 리니지 게임 하나로 50만 원 갈 수 있는 거는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해 주셨는데 네. 리니지 하나만으로도 네. 50만 원은 갈 수 있느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신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올 봄에도 한번 나왔지만 성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리니지 쪽에서의 어떤 매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적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니지 네. 신작까지도 좀 네.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냥 설명 들으니까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또 상담 여쭤볼게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 수익의 맛 이제 이후에 또 전문가님의 추천할 수 있는 공략주 나가거든요. 한번 오늘 네. 채널 고정하시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무실에서도 다행히 또 기분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네, 네.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고민이 해결됐다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저희도 기분 좋은데요. 너튜브에도 우리 왕언니야님께서 아들이 게임에서 예전에 43만 원에 제가 NC소프트 수익 챙기고 나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게임을 또 주변에서 하는 분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고민을 할 때는 실적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슈, 차트도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볼까요? 2482번님의 우리기술투자입니다. 9,030원이고요. 35% 비중을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인과도 이제 우리가 엮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지금 우리기술투자 조금 더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랑 또 엮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트럼프 쪽 수혜주였다가 또 해리스 쪽에서도 같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그럼요. 되면서 뭐 양쪽 다 수혜주라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다음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살려고 도전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전날에 코인이 올랐다 아침에 이거 산다 거의 90% 정도로 손실을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진짜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보셔야 수익이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국 대선의 어떤 굉장한 재료는 맞다고 봅니다. 이 양쪽 후보들이 다 좋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신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지난주 월요일처럼 급락 나올 때 사면은 수익이 날 거예요. 대신 전날에 뭐 코인 시세가 올랐다 또 주변에 호재가 있어서 산다 그러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오늘 아침이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지금 미국 공화당 후보랑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얘기도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뭐 딜레이가 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식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잘 가지는 못하고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제 차트로 봤을 때는 한 8,000원대 중반부터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8,500원? 여기 넘어가기도 현실적으로는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9,000원대 위쪽은 산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수익 내고 나오려면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빠지면은 사는 전략이 아니라면은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손실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종목 탈출하시는 게 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비용까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8,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좀 손절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에 그리고 8,500원 부근에 올라온다고 하면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좀 베스트인 것 같다.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더 큰 손실 보지 않고 탈출하시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지금 목소리 기운이 너무 없으세요. 네, 힘이 없습니다. 약간 더위로 인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건지 종목 때문인지 어떤 게 좀 크세요? 종목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또 이런지 한번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종목은 대우건설이고요. 네, 평단은 4,800원이고 4,800원에. 그리고 비중은 50%예요. 아, 알겠습니다. 야, 건설주를 그러면 들어가셨을 때가 좀 언제쯤이세요? 최근에요. 그쵸, 그 고점으로 딱 양떼운동 올라갔을 때 그때 들어가셨죠? 상한가 따라가려고. 상따 하시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좀 길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탈출 전략인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다가 좀 물리시는 분들이 대거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시장이 좀 더 그렇죠. 자, 이런 분들께 먼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단기 투자라면은 말 그대로 단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사자마자 빠질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정답인데 거기서 이제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은 대처를 내가 마음을 딱 먹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렇죠. 어느 순간 이미 막 확 빠져버리니까 음. 갑자기 손실이 커져버리고 어떡하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매매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봐주세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원래 그렇게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를 딱 그 맞춰보면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기랑 딱 맞물리거든요.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잘 가고 경기가 좋을 때. 그럼 지금 우리가 체감했을 때 지금 경기가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종 대부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다만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 적자 회사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은 잘 벌고 있고요. 그에 비해 주가는 저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저는 올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년이면 더 좋아질 거고 내후년이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제 전성기 때 실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 단타로 들어갔다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실 거라면은 매수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4,800원? 괜찮다. 라는 전략을 진단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로 보신 거니까 이 종목의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우건설이 이번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올라갔던 이유가 그 원전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원전 수주했던 것 때문에 대우그룹이라든지 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수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번에 그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의 원전 지금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원전 얘기가 또 나오면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가 지나서 내년 내후년에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그냥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이 말인즉슨 잊어버리시다가 나중에 5,000원 위에서 파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전략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문제일 수가 있는데 딱 그 지난 7월 18일 날이었었잖아요. 이날 보면은
여기서 사신 분들이 진짜 많다고 느껴지는 게 거래량이 평소에 안 나오다가 그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계속 부딪히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제가 보는 매물 구간은 한 4,400원, 4,5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4,400원, 4,500원 선까지 한번 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주 미국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빨리 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쯤 갔을 때 좀 손실이 있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다른 종목 매매하는데, 그리고 계좌를 좀 빨리 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장기 투자를 보실 거라면은 저는 그냥 두셔도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이 있어도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청자님 들어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네, 되게 희망적인데 그게 여름 휴가비를 갖고 투자를 한 거라. 그래요. 아, 이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게 제일 정말 중요한 건데, 여름 휴가도 좀 아직 네, 못 가신 내년에 건가요?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떡해요. 시청자님, 저희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선물이라도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거라도 좀 받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면 제작진 전화 갈 거예요. 꼭 받아주시고, 다음에는 또 기분 좋은 사연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도 또 들어왔고, 보니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너튜브 시청자분들은, 아, 여러분 지금 보면서 저희 냉면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냉면 너무 시원하겠네요. 어떤 분은 더우니까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이볼 탄산수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쥐슐랭을 즐기면 이것이 바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남는 방법 아닐까요? 이러면서 카디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가 했더니 시원한 팥빙수와 에어컨을 틀어놓고 딜사이트 경제TV를 본다 하셨는데, 아, 우리 지금 제작자분들, 제작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는요, 지금 8731번님 사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에요. 23,300원은 70%. 와, 비중이 너무 큰데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부각됐던 종목이고, 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원한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야,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또 잡았다니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평단가를 보잖아요. 손실권에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전략 좀 빠르게 좀 잡아주시죠. 그래도 저는 잘 버티셔서 다행이에요. 중간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정확하게 반토막 났던 순간도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인천에서 났던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오히려 전고체 반사 일을 배터리가 받으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즘 2차 전지 인식이 진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고체가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긍정적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쪽 전고체 관련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농화성이 오늘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단 대장주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정말 첫 번째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상한가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상한가 잔량은 좀 아슬아슬하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현재 16,510원이라는 상한가 가격을 제가 지켜줄 경우 매수하신 가격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저는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장에 상한가 종목이 지금 6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배터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와서 이제 2만 원쯤 가게 되면은 분명히 또 매물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뭐 작지 않으시니까 더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매수가까지 왔을 때 정리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바닥에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번에 실적 나온 기업들 보니까 대부분 잘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농화성도 이번에 실적이 아직은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2분기 때도 만약에 1분기만큼 잘 나와준다면은
저는 꼭 이 뭐 전고체 테마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매수가를 넘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시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오늘장에서는 아마 제일 부러움을 받으실 만한 그런 종목을 보유하신 거니까 잘 가져가시고 매수가 넘기셨을 때 이제 손해 보지 말고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매수가 위로 넘어갔을 때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실적 나올 텐데 실적 보시고 실적이 괜찮다면은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쭉 길게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또 이기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차트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동화성이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수익 좀 보시고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 제작진 전화 방송 끝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들 많이 왔는데 1585번님의 HVM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4,285원에요. 15% 비중입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는데 손실에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오늘은 대주주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얘기로 거의 4%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이런 대보유 지분을 좀 매도한다라는 거는 이 주가에 굉장히 악재잖아요. 이걸 그렇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텐데 네. 더 이상의 또 하락은 없을지 이런 것도 좀 걱정되네요. 이 부분도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대주주가 지금 이 회사가 상장이 된 게 6월 28일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팔았다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엑시트, 이제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통해서 더 지분을 늘리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HVM이 최근에 방산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이스라엘 쪽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지금 전쟁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0원대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HVM이라는 종목은 지금 안 그래도 방산 이슈들이나 전쟁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아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저는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HVM이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8,000원이었어요. 이 말은 주가가 현재 지금 13,000원대 머물러 있지만 보통 한번 공모가 근처까지는 올라가 주는 게 뭐 공식은 아니지만 보통 신규주들이 그렇게 한 번씩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이번 주 안에 수익 구간이 나온다면 한 15,000원 근처라도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한번 팔아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비중도 15%면은 테마주 들어가는 비중 치고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쟁 소식이라는 게 들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HVM 주주님들께는 전쟁 소식이 도움될 수도 있으니 약수익 구간 나왔을 때 잘 파시면 좋겠습니다. 약수익대라도 좀 잘 팔아가자 이런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대주주가 지분을 좀 매도한다라는 건 좀 악재 시그널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포트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전해드릴게요. 자, 이분께는요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1585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너튜브에 우리 장충동 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또 남양준 님도 이렇게 또 오셨는데 여기서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고 종목 고민 있으시면 너튜브 댓글창에서도 문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볼게요. 3645번님 사연입니다. 7,200원에 비중이요 70%입니다. 저 문의 좀 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나 안 봐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다행인 것은 조금의 약손실이다. 이런 게 좀 긍정적인 거고 STO 다각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NFT 관련해서 뭐 결제 전문 대행이지만 여러 가지로도 좀 묶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의 뭐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재료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료가 많은데 뭐 엔터 재료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실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비트코인이랑 많이 엮여서 그쵸. 상승이 아까와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상담 드렸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오늘도 잠깐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쁘지가 않아요. 주가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에 사면 수익 난다 그랬어요. 수익 나는 거 따라잡으면 손실이고 마찬가지로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이 종목을 비싸게 사신 분들은 아마 10,000원대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주가가 한참 잘 나갔을 때. 지난달 말이었었죠. 그런데 주가가 6,000원대까지 빠졌다가 7,000원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신 거라면은 저는 나름 괜찮게 사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비중이 크니까 비중이 70% 정도 들어갔으면은 이게 좀 밤에 잠이 좀 안 올 수도 있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우나 오늘도 수익 구간에 한번 갔다 왔을 것이고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게 볼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매물대 구간만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차트를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기술 투자도 저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단기간에 회복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한 뭐 9,000원, 10,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짧게 길게 수익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물대는 한 8,500원 전후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 가격대 대비해서 한 뭐 15%, 10에서 15%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갔을 때 한 8,000원, 8,500원 사이 정도까지 갔을 때 익절해 주신다면은 딱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비중을 이런 거는 조금만 적게 들어가시면 더 마음이 편하실 거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매수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다만 비중 자체가 좀 너무 커서 그 부분만 조금 줄인다면 완벽할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에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께는 저희가 3645번님 떡 선물 세트 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선물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그리고 댓글로도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너튜브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 이응이응님 오셨네요. 오늘장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갱년기야 머니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날씨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화끈하게 투자를 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보수적인 게 필요한가? 고민되신다면 주슐랭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 지금 보면서 이제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까 봐요. 6903번님의 PHA입니다. 9,810원에 40% 비중 담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워낙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이 PHA 어떻게 지금 봐야 될지 차트적인 측면으로는요. 다시 턴어라운드 추세를 좀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평단가 지금 나쁘지 않은 수준인가요? 일단 주가는 살아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네요. 네.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상당히 좋고 주가도 오늘 잘 가고 있고 매수하신 타이밍도 매수 타이밍 9,800원이면은 제가 네. 잘못 본 거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익을 지금 보면서 네, 가고 왜냐면 계신 거니까. 보통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싸게 사신 다음에 요청하시는데 이분은 저점에서 최저점에 잘 사셨어요. 잡고 이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할 때 사셨거나 다음 날에 반등할 때 사셨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고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들고 오셨다는 거. 보통 이제 그런 자리에 사면은 올라갈 때 바로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져오셨다는 거는 이분은 상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이분은 상당한 분이잖아요. 과연 네. 이분이 어디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까지 좀 눈높이를 보고 계세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그쵸? 그런 마음이 네. 들죠. 그래도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가격대가 이제 곧 도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 정도가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해요. 주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에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주가를 이 종목 한번 크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트 흐름들이 보이죠. 이때가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빠졌다가 올라갔다 출렁거리지만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만약에 단기로 목표가를 보신다면 저는 12,000원 근처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싶고, 왜냐면 바닥에서 들어가셨으면은 한 뭐 15%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시니까 팔아도 괜찮은 매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만약에 더 기다리셔서 정말 극대화를 끝까지 한번 해보시겠다. 그렇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보신다면 저는 15,000원, 16,000원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로 목표가 괜찮고 장기로 보신다면은 15,000원 이상까지도 괜찮으니까 한번 요거는 잘 사신 만큼 잘 키워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좀 보시다시피 종목도 종목이지만 내가 언제 잡고 들어갔느냐, 매수 평단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오늘 또 지금 사연 주셨던 6903번님 장기로 한번 쭉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극대화 전략 되시면서 노려보시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또 저희 종목 상담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봤다면 이어서 유경호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수익 많이 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유경호 전문가 팩 수익의 맛 탑4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블시스터즈, 모나용평 1승, 다스코까지 모든 종목이 쭉쭉쭉 파죽지세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1승 그리고 다스코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에 대한 피드백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종목 모두 다 알차다 싶을 만큼 잘 갑니다. 처음으로는 저 대부시스터즈 얘기해 볼래요. 지금 4%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고 매수 평단가가 46,000원에 사세요 했었는데요. 분위기 좀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 아까 크래프톤도 그렇고 오늘은 게임인가요? 그렇죠. NC도 그렇고 게임 업종이 요즘 분위기 괜찮아요. 맞아요. 다가오는 게임 그 행사 게임스컴이라든지 일정들 있다 보니까 게임들이 하나씩 다 인식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시스터즈도 지난번에 제가 바닥에서 한번 잡아드리고 나서 수익 한 차례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더 빠진 다음에 한번 더 드렸던 만큼 지금 매수 타점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장중에 뭐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던 만큼 지금 변동성은 있으나 충분히 5만 원, 5만 5천 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감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딱 떨어진 상태니까 잡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전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쭉 계속 홀딩 관점으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유하셨다며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게임주 화이팅!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 전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1승 필승! 자, 바로 그 종목은 1승이 될 텐데 지금 23.48%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거든요. 야, 조선기자재 백고동 네. 소리가 이렇게 컸나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급락 나오면 한 번 더 산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 제가 월요일날 출연했으면 샀을 텐데 이제 아쉽게 사지를 못했다.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요. 네, 그랬던 종목입니다. 음. 근데 여전히 주가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는 약간 밀릴 수 있는 구간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차례 수익을 냈고 제가 기다리던 구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 종목은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매수하자 했을 때 그때 공략했으면 좋겠고 수익 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아직 팔지 않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보셔도 되는데 수익이시면 일단 저는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챙기시고 저는 밀린 다음 다시 한번 한 3,200~300원 혹은 400원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재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면 다시 한번 들어갈 만한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잘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다시 사도 좋다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1승이 그 종목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AS 봐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수익의 맛 여러분들 전문가님 과연 이번에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신지 힌트 화면을 통해서 저희 만나보겠습니다. 힌트 한번 맞춰보세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소위개밭 힌트는요. 히읗, 이응, 쌍시옷, 키읔, 티긋 5글자의 초성 종목이 될 텐데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님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네, 불이 갑자기 전기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굉장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것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5글자 종목을 준비를 했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에 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위 저 내용을 보고서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 정부에서도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 지금 딱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전기차 화재에 관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히읗, 이응, 쌍시옷, 키역, 티긋 이렇게 5글자 초성인데 전문가님이 제가 지금 쭉 정답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 딱 하나 선택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시 카톡, 하이 스쿠터, 그리고 한양 서클타, 그리고 현우 씨 코털 이렇게 있는데 뭐 환율섬 카톡도 있고요. 다양하게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세요? 요즘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있네요. 스쿠터도 그러게요.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답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답이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 네. 종목명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려드려야죠. 네. 종목명 오늘 어떻게 되죠? 종목은 화인 서키트라는 회사를 가져왔어요. 우리 또 화인 서키트 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설명 네. 좀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천에서 불이 났던 거는 충전 중에 화재가 났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전기차 화재 사건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충전하다 화재 났던 적이 제법 있거든요. 뭐 도로 달리다 화재 났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전기차의 어떤 고속 충전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화재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화인서키트의 경우는 이 회사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기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들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납품하는 그 전기차 충전기 회사가 이제 파워큐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워큐브에서는 이 전기차 충전기 중에서도 이제 완속 충전기, 고속이 아니라 느리게 충전하는 만큼 화재가 날 확률이 낮아지는 그런 충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방지 기능은 탑재되어 있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래서 충전 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상당한 저점에 있는 부분도 저도 메리트를 보고 있어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얼마 전에 8월 5일이었죠. 일주일 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거의 최저점이었어요. 거기 샀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올라온 상태이고 지금 다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신진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상태예요. 이미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인서키트가 주가가 이제 막 올라와서 아직 시세가 터트려지기 전 그리고 바닥을 좀 지나갔고 이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만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흑자 기업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서 재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도 한 4.9% 정도 나온 걸로 봐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요. 오늘 가격이 7,300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7,500원에서 6,500원까지 좀 큰 범위, 요즘 시장이 많이 좀 변동이 좀 크니까요. 그 구간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기억하기 쉽게 10,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잘 모아두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손절가가 좀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 좀 안 드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 대비로는 좀 하이서키트 그쵸. 손절가 좀 짧게 잡은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이래도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 보네요. 그건 아닌데 네. 만약에 이제 7,500원, 6,500원 사이 사시면 평당가 뭐 7,000원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네, 해놓고 지금은 7,320원이니까. 그렇죠. 보면은 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10%가 넘는 손실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0% 네, 그래서 10% 이상으로 넘는 가는 손실을 거는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빠졌다가도 또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라도 손절가 이탈했거나 그렇다면은 뭐 저의 또 공개 방송이나 또 이 방송에 와서 후속 전략들도 챙겨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서키트를 좀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가격대 나가고 있습니다. 6,500원에서 7,500원,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좀 짧게 손절가 잡아서 6,000원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잘 파악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무료 방송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셔서 네.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공개 방송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또 주술랭 시청자분들께 또 많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바로 내일 장중 방송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 내일 이 시간에 네. 또 공개 방송을 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무료 방송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양시장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내 급락을 하면서 현재 2614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오늘도 시장의 CPI, PPI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바로 전기차 충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충전 안 돼요. 교체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은 바로 과충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들에게 설치가 되어 있는 충전기에는 이 과충전 방지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잡고자 이 과충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충전기 보급을 빨리 되도록이면 서두르겠다라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휴맥스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한 모습으로 3,2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캐리 역시 상한가 터치하면서 4,04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YM텍도 25%대 빨간불, 그리드 위즈 16%대, 휴맥스도 16.64%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 테마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바로 화장품주 올라와 있습니다. 줄줄이 아쉬운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죠. 나 떨고 있니? 하면서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에 또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았던 화장품주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이 화장품주들의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도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고 이틀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전통과 전망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가장 상단의 잉글우드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나 빠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890원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코스맥스도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하지 못하면서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6,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VT도 29,900원 선 지나가면서 14.94%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초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던 CNC 인터내셔널이었지만 12%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로 묶이면서 상승세 보여줬던 대봉 LS도 오늘은 9.70%, 10%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 우정의 윤정식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사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양시장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오전장에서 코스피 보합권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좀 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장중에 사실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장 초반에 이 코스닥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 점심때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밀리면서 이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는 뭐 은행주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49억 원 순매수입니다. 기관은 매도고요. 그런데 이 전기전자가 1,160억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코스피 시장 자체는 449억 순매수인데 전기전자 1,160억 산다. 다른 섹터 거의 대부분 좀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죠. 금융업종, 은행 쪽으로 384억 원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로 강한 섹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좀 더 컸었는데 음봉은 아니지만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밀리면서 1%대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는 살짝 음봉 나왔죠.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으로써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지만 종목별로 놓고 보면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좋은 시장은 아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잘 버텨줬었죠. 하반기 기대감도 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수혜주들 이런 부분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잘 버텨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면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물론 이제 코스피에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종목들이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이 하락률이 훨씬 높은 큰 이유가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의 하락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보면 전기전자 섹터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수하는 여부를 좀 확대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키우지 못한다라면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정도다라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를 외국인이 얼마나 잘 사주면서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지수의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를 비롯한 이 코스닥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번 한번 조정이 좀 나왔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잘 올라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헬스케어 종목들 이 수급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이 오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지,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헬스케어 종목의 수급이 개선된다라면 코스닥 다른 종목들로도 이 수급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매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종목들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당히 제한적인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2700 아래에서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면서 2400까지 밀렸던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2600까지는 회복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게 더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시장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간다, 여기에도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개별 기업별로 기업들의 이슈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자리에서 위아래로 상당히 얇은 그런 박스권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늘지 않죠. 사실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 전자 섹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확대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비롯한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현 팀장님과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그럼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글로벌 시장이 저격당했습니다. 3N, 2K 게임주의 변수는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 상담부터 계속해서 게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게임 이슈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3N이라고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렇게 또 추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외 시장에서만 2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외 쪽으로 판로를 넓히는 것은 당연히 실적 그리고 파이를 키우기 이함인데 여기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성웅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해외 매출 확대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을까요? 우선 좀 비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정체성도 좀 있긴 하지만 우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도 약간 좀 비슷한 경우인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신흥 어떤 동남아 시장과 또 이제 남미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 비용적인 측면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게임은 그 투자 지표가 이제 광고에 의한 이 어떤 매출, 그 영업 순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표가 좀 따로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말씀드렸던 이 광고 대비 이 수익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K에 대한 K 게임에 대한 그런 그 시장에서의 이 어떤 그 선호도도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시장에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3N
중에서도 해외 쪽에서 아직 시장이 크지 매출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는 게 바로 이제 NC소프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는 이 수익 그 실적과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약간 정체돼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크래프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크래프톤이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뭐 장점이다 단점이 이 배틀그라운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신규 수익 창출은 거의 제로고, 지금 인도와 지금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그 크래프톤의 실적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 진출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약간 판로를 넓히는 거 게임 섹터에게는 당연한 필수 머스트 해브가 되는 거다. 왜냐,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넥슨은 뭐 블루 아카이브로 일본에서 롱런하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는데 관련 글로벌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시은 팀장님,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하반기에는 게임 이벤트를 우리가 뭐가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 게임의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8월에는 게임스컴이 있고, 9월에는 도쿄 게임쇼, 그리고 11월에는 G스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작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크게 달리는 만큼 좀 관련 이벤트에서 어떤 신작을 내놓는지, 그리고 신작에 대한 일반 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주가도 함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관련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왜 이 게임에 대한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게임스컴 같은 경우가 좀 3대 게임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E3가 폐지하게 되면서 서구권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자체가 게임스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스컴을 통해서 신작을 좀 예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게임스컴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어떤 신작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상을 받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그 기업의 향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좀 계속 봐야 된다, 주시해야 된다. 말이 좀 안 괜찮아요. 나왔는데 네. 봐야 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게임 투자의 포인트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작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그것은 흥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또 방향성도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벤트들은 8월에 게임스컴 3대 게임쇼입니다. 서구에서 진행되는 큰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우리 K게임에서 얼마나 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추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사실 게임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거는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발급 단어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매일 그렇게 또 좌지우지 되는데, 한국 게임 중국 시장이 좀 진출이 어려워진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하반기에 또 우리가 신흥 모멘텀들을 찾고 다른 시장을 찾는다면 어느 곳이 좀 좋을지, 이런 것도 코멘트 해주세요. 우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중국은 제일 크다. 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을 뭐 아까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 다양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게임 업종은 그 부분은 가장 좀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2016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때 시작됐어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게임 내 한알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2017년부터 이제 판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유통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이 외자판으로 받아야 되는데, 2017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그 거의 4년 동안 이 우리나라가 받았던 게임이 거의 한 3개 판호에 대한 부분이
4년 동안 3개 정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부분 이후에 좀 해제가 되면서 작년에 연말 정도에 7개 게임이 지금 판호 허가를 좀 받으면서 지금은 지금 게임주들이 아직까지 상반기 때 뭐 살아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숨통은 좀 트였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중국 쪽의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형 게임 업체들 그리고 다른 이제 중소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판호를 발급을 받으면서 이 중국 시장 쪽에서의 이 게임을 런칭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수월해지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브라질, 인도, 좀 인도 쪽에 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해외 쪽에서의 시장 자체를 지금 신흥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 게임이라는 그 어떤 상품 자체가 단순히 재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국가마다의 뭐 인터넷 속도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게임 쪽에서의 그 속도와 또 이게 좀 잘 맞아야 게임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 같은 경우가 그 속도나 그래픽 같은 경우가 인터넷에 받쳐줘야 되는 게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중국 쪽은 중국과 일본, 대만 쪽은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을 지금 잘 하고 공략을 지금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3N, 2K는 당연한 거고, 뭐 데브시스터즈 이런 중소 펄어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하반기 때 뭐 중국 그리고 인도와 특히 이제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업체들과의 그냥 단순 어떤 유통이 아니라 그쪽 현지에서의 게임에 대한 유통과 어떤 그래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M&A하고 인수합병하면서 현지화를 하는 전략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뭐 해외 쪽에서의 이 실적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 제재로 판호 혜택이 좀 어렵다는 것이 중국 진출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길이라면, 반면에 인도, 동남아, 중동 쪽으로 본다면 신흥 시장도 아직은 많다. 이쪽 파일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게임 좀 업체, 또 게임 측면 섹터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하나씩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주요 게임사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판이하게 엇갈렸거든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 이렇게 해서 게임사 대형부터 중소형사까지 이 부분들의 실적이 왜 이렇게 엇갈리느냐, 최대 변수는 뭐냐,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떤 건지 딱 꼽아주세요. 결국 신작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작이 나온다고가 아니라 얼마나 흥행되느냐, 하는지. 결과. 좀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작을 출시를 해서 좀 유저수를 굉장히 많이 땡기거나 혹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과금에 대한 구조를 좀 넘어가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의 게임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흥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게임주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었던 특히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 신작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쪽에서 좀 흥행이 굉장히 잘 된 부분들이 있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혹은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기존의 게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에 더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잘 되고 있는 IP,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보면은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인도 쪽으로 성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결국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게임 쪽에서 실적 안 나온 쪽은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현재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 게임들 같은 경우도 현재 내수 쪽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 컨던 점프를 하기에는 네. 다소 부족한 실적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해외로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내수에서 성장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성에 대한 인구수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죠. 인구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과금에 대한 구조에 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점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해외 매출의 비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카카오게임즈, NC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내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뭐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가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관련하게 본다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뭐 지금 현재 해외에서 잘 먹히고 있는 게임을 만드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NC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악화됐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아웃풋이 그대로 안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네, 지금 보면은 신작,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도 잘 안 나오는데 더해서 또 TL이라든지 신작도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 NC소프트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황제주였습니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또 들어와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하나 현재 자리에서 NC소프트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결국은 실적과 신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된다. 현재 자리에서 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적인 측면들의 숫자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일본 게임사죠. 텐구게임웍스 인수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좀 혼자 질주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갈게요. 이러면 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들도 상회할 거다. 뭐 얘기들도 있는데 인수의 이유 특별하게 어디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현지화죠. 말씀드렸던 현지화 전략을 위해서 좀 게임 업체의 그 인력을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을 가져오려고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그 일본 업체에 새로운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흡수를 하면서 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단순한 게임을 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 게임 같은 경우에도 부수적으로 또 사업을 어떤 이 캐릭터 사업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화에 대한 뭐 디자인도 맞추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인수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지금은 국내 쪽에서의 뭐 매출 상승은 거의 전무하고 지금은 인도 그리고 뭐 인도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이쪽에서의 인도 시장 쪽의 성장과 함께 일본 쪽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이 실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다양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 게임이 그전엔 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다크앤데커 모바일 지금 이제 10월 달에 런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때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신작에 대한 부분이 그 한 번 더 뭐 점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크래프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게임즈 안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 모멘텀이 더 작용한다면 지금처럼 게임즈 안에서도 이 등락폭이 적은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하는 방향성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그 배틀그라운드 쪽으로 해서 뉴진스 우리나라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 특히 뭐 중동 쪽이나 다른 해외 쪽 국가들의 이 연예인 유명 스타들과 함께도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될 거라는 느낌이 굉장히 커서 오늘 오히려 주가 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조금 더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 관점까지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일본 업체의 인력을 인수한다는 건 현지화 전략으로 현지화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내비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크래프톤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마감 전에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지 게임 섹터 그럼 팀장님의 원픽주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과연 원픽주 어떤 걸 고르실까요? 넵튠도 있고요, 웹젠도 있고요, 크래프톤까지 탑픽주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크래프톤이 탑픽주로 담겼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좀 통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크래프톤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는 말 안 하셨는데요 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전의 박스권 흐름들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30만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던 점들 그리고 이 라인대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외국인의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30만 원 라인대를 지지해 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 보니까 지금 그 점을 보게 되었을 때 크래프톤처럼 이제 게임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게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좀 꾸준하게 실적 잘 나오는 쪽에 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투자처는 크래프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10%가 넘는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접근보다는 약간의 눌렸을 때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실적주의인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또 김시현 팀장님도 원픽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서 시장 질문들 하나하나 파악해 볼게요. 먼저 주제 만나보시죠. 자, 고환율 고유가의 폭탄 속에 성수기의 항공주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날 사람은 떠날까? 그러면 항공주는 그래도 실적 좋지 않을까? 또 막연한 그런 생각도 있고요. 역시나 리스크는 많이 상존하고 있는 섹터라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항공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요 먼저 항공사 2분기 실적 그리고 여행 수요 회복에도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봐야겠죠? 팀장님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이유는 지금 뭐 비수기이기도 하고 환율이라든지 혹은 유가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가 왜 비수기라고 하면 여름철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대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전체 매출로 따지게 되었을 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저조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유가라든지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여행 수요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뭐 환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리스에 대한 부분들 혹은 유류비 등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유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조정이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영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으로 인해서 뭐 다양한 기업들 제주에어라든지 혹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다소 이 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 만큼 유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 뭐 달러의 영향도 크고 더불어서 뭐 고유가 강달러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았고요. 임대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도 큰 리스크가 아닌가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객기 임대가 좀 많다라고는 했는데 노선 확대를 장거리로 LCC가 해버린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악재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장님 입장에서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맞는 것 같고요. 동의죠. 참 이게 그래도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우리 좀 코로나 때 거의 없었잖아요. 해외 나가는 해외 여행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화물 수송이나 이쪽에서의 실적 좀 충당했었는데 LCC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 이 앞서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 여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이 그전 눌렸었던 이제 LCC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막상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은 뭐 여행 업체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숙박 뭐 카지노 업체들이 그 이익을 보는 거지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고정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말 이 고환율 또 이제 고유가 특히 항공료 쪽에서의 고유가에 대한 부분의 직격탄으로 좀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들 대비해서는 여객기에 대한 리스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고환율에 대한 이 재무적인 위험 부담감은 지금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LCC 업계들 뭐 상장한 기업들, 비상장하는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에 대한 뭐 종식은 아니지만 이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선을 그러니까 중거리든 특히 단거리 이제 해외 뭐 일본, 동남아 이쪽에서의 파일을 너무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LCC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하게 과다 출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LCC 업체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런 조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이 좀 LCC 업체들의 어떤 산업 구조상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객 임대 비율이 좀 높고 증가되는 거 화물에 대한 수익성은 사실은 대형 LCC에서 그러니까 LCC 업체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장거리 노선 확대가 LCC 관련주들에게는 악영향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 유가 환율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팀장님이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일단 뭐 LCC나 대형이나 좀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데 조금 더 LCC가 타격을 받는 이유는 리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항공사 대비했을 때 LCC가 여객기 임대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보게 되었을 때 화물에 대한 부분도 함께 플러스 알파로 붙는 반면에 LCC 같은 경우에는 여객에 대한 부분들로만 좀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대형이나 LCC나 마찬가지로 현재 하향에 대한 추세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과는 별개로 뭐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혹은 여객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서 함께 주가는 현재 안 좋고 있다 정도로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에 대한 부담감은 LCC가 더 많이 좀 떠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실적과 별개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측면, 유가적인 측면까지 점검을 좀 해야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국내 LCC 업체의 또 M&A 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건데요. 메가 LCC 출범을 앞두고 이야기 많네요. 제주항공에서 또 M&A 관련해 성공되면 항공업계에 관련해서 경쟁구도 변화가 좀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뭐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가 합쳐진 통합 LCC 출범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합치기 전에 LCC 쪽에서의 시장 1위가 제주항공이고 2위가 티웨이항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이제 M&A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통합 이 3사가 합쳐져서 통합 LCC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으로 좀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이 그 어떤 뭐 특히 좀 사모펀드든 또 이제 어떤 다른 업체든 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잘 될까라는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물음표라기보다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LCC 업체들의 이 특성이 지금 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이 동남아 이런 노선보다도 지금 다른 중장거리 노선 쪽으로의 힘을 좀 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 LCC 업체들도 각자 노력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M&A가 될지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은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제주항공이 다시 한번 LCC 업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 그냥 어떤 M&A가 되는 게 아니라 그 LCC 업체들마다 이 여객기에 대한 보유 비중, 또 이제 리스 비중, 또 그런 어떤 재무 상황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엮여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항공이 M&A 되면서 하는 구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앞서서 저희가 좀 전제로 얘기했을 때 지금 LCC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실적이 거의 대부분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조정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몇 개 업체로 하면서 뭐 가격에 대한 어떤 독점 이런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각자 같이 살아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함께 좀 힘을 모으는 상생 과정으로 가야지만 LCC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 제주항공의 M&A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 부분 좀 추후에 놓고 보자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지금도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휴가 가시는 분들 많고 추석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 좀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뭐 2분기보다는 좋겠죠. 1분기 같은 경우도 좀 역대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그때부터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과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현재의 주가가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항공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 혹은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를 봐야 하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관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여행 수요에 따라서 혹은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급등량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좀 눌렸을 때 발목에서 잡아서 무릎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매매라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지난주부터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들 많고 그때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회복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납두고 항공주로 과연 수급이 몰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같은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서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매출단에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적자 전환한 이유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 영향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다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좀 그래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시 기점을 했을 때 해운주들의 다양한 강세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실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될 때마다 항공주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여객이나
화물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 LCC 같은 경우는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8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여객 수송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뉴스도 보면은 구리라든지 원자재 쪽에서 에브리띵 랠리가 끝났다.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가 우려 나왔을 때 여객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나와주고 있다 보니 현재 이런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뭐 잘 나올 수도 있긴 하나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접근을 할 만한 단계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항공기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전은 그럼 담아볼 항공주, 그래도 좀 항공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관련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한진칼, 진에어, 제주항공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성웅 차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역시나 대형 주단을 보고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객기보다는 뭐 화물 수송이 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이 그죠. 대한항공을 왜 또 원픽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글쎄 이제 항공업종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대한항공도 이번 2분기 실적도 역시 고환율 고유가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화물 수송 쪽에서의 비중, 지금 이제 AI 쪽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수송량은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이 화물 쪽 수송 쪽에서의 절대 강자인 대한항공이 화물 섹터에서는 전 탑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정말 이거 거의 한 3, 4년 지금 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병 승인이 10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좀 담아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중간중간에 합병하고 있을 때에 여러 안 좋은 그 태클 걸었던 유럽의 4대 노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절하게 지금 잘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이 화물 쪽에서의 그런 그 섹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과의 이 합병이 좀 자연스럽게 좀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또 아시아나의 합병도 마무리가 빠르게 될 것 같고, 일단은 항공 합병 승인과 불확실성 측면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타점은 대한항공이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얘기 좀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이 참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은 크네요. 그래도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로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